5분만 괜찮아. 촬영하실 수 있으세요? 촬영? 무슨 촬영? 뭐? 아 저희가 얘는 너무 엉망인데 이거. 수강생분 촬영 가는데 주준파파님이시라고 주준 파파님? 분당에 내 집 마련하신 분인데 어. 잘 사신 건지 우리가 알아. 사셨는데 얼마에 사셨다고? 11억이요. 11억? 네. 11억에 샀다고? 네. 당연히 잘 산 거지. 지금 봐봐 이거. 지금 1층이 12억에 나오고 5층이 13억 5천에 나오잖아. 그거를 내려왔을 때 탁 사서 그게 올라가는 거야. 내가 그때 그랬지. 걱정돼 이 정도 딱 됐으면 여력 되시면 하셔라. 당신은 우동생. 4천만 원 깎아서 사줬대요. 그런데 정말 이런 식이에요? 라인님 새우깡도 안 강의 사주시고. 잘하셨습니다. 마음껏 자랑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거주 중인 37 주준파파라고 합니다. 35살 주준맘입니다. 혹시 언제쯤 사신 거예요? 2024년도 1월 달에 이제 계약을 했고요. 3월에 잔금을 치르고 그때 이제 등기가 나왔습니다. 11억이라는 돈을 다 모아서 사신 건지 대출을 이렇게 활용해서 사신 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11억이 다 저희 돈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희 종잣돈은 한 3억 정도 있었던 것 같고 한 8억 정도를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면 한 달에 상환금은 얼마나 되나요? 원금 포함해서 한 3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출을 80%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뭔가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사실 이제 저희도 8억이라는 돈을 통장에 가져본 적도 없는 돈이고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그랬는데 아내랑 저랑 월급 합쳐보고 자금 계획 세워보고 원리금을 갚아 나가더라도 조금의 약간의 저축도 할 수 있고 저축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을 하나 사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집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집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20년도, 21년도에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과정을 좀 지켜봤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11억이면은 경기도 말고 서울 안쪽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랑 아내랑 고향이 둘 다 서울이고요. 서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동대문구도 좀 알아보고 성동구도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현재 직장이 둘 다 분당이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좀 많이 고려를 했었고요.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분당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사실 때도 그럼 분당으로 출퇴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때도 분당으로 출퇴근했었어요. 진짜요? 엄청 멀었어요. 1시간 반 네. 정도? 지금은 어느 정도 걸리세요? 걸어서 10분 안 걸리고요. 네. 저는 버스 타고 15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동대문구 처음에 신혼집은 이제 전세로 살고 있다가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집을 살려면은 계약금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큰 돈이 묶여 있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낮추고 종잣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증금 좀 낮추고 그냥 높은 월세에서 좀 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월세는 200만 원? 아파트였나요? 네, 아파트. 네. 거기 지역에서 대장단지 아. 살았어가지고 유튜브 보면은 그런 내용도 많잖아요. 전세 살지 말고 월세를 살면서 집을 사야 된다. 저희도 그래서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월세를 샀는데 살다 보니까 비쌀 만큼 좋더라고요. 네. 걸어서 뭐 백화점, 마트도 갈 수 있었고 공원에서 이제 아이랑 놀기도 좋고 그리고 시설도 이제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들이 있고 아 이래서 그래도 좀 신축 아파트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저희도 거기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족들끼리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부동산 같은 데 보면은 유리창에 이렇게 A4 용지로 막 붙여놓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월세 들어와서 살 때보다 그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얼른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한 37%까지 떨어졌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조금 오른 상태였더라고요. 그래도 한 20% 정도 떨어지는 상태였는데 아 우리가 정말 이제 집을 사야지 하면서 비싼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너무 편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거를 또 까먹고 있었구나, 기회를 좀 놓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구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전에 살던 곳이랑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아쉬운 게 지하 주차장이랑 이제 아파트 현관이랑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눈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차가 이제 눈 속에 막 초밥처럼 잠기게 되고, 가을에 이제 낙엽 막 떨어질 때는 다 덮이게 되고, 마트 갔다 오거나 이럴 때 옛날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내려서 집까지 걸어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현관 앞에 내려주고 이제 주차 자리를 찾아서 또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그런 주차 문제가 좀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은 결혼하시고 나서부터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 시기가 딱 폭락장과 폭등장을 다 같이 본 그 시기였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가는 시점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전세 말고 그 집을 샀더라면 이런 생각이 점점 이제 들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인터넷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월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빈손으로 오기가 뭐해가지고 정자동에 좀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해서 빵을 좀 사왔는데 같이 먹으면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빗어오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보 좋아하잖아 버터. 너무 맛있습니다. 요즘 빵 비싼데. 법감. 법카. 맞네. 저희도 예전에 이제 빵을 많이 사 먹다가 요즘에는 이제 빵도 거의 안 사 먹어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돈 아끼려고. 저 집 사는 공부하면서 가계부 쓰고 용돈 생활하고 확 줄였어요. 돈 관리는 어떤 분이 하세요? 매달 말에 회의 시간이 있어요. 뭐 통장이 털어가지고. 얼마, 뭐 주식이 얼마, 아니면 뭐 얼마 그런 것들을 그래서 같이 항상 매달 그냥 합산을 해놔요, 엑셀에다가. 매달 그래서 두 분 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다 해야 되나? 맞아요. 그게 정말 다행인 것 근데 같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설득의 시간을 없었죠. 그래서 집 살려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남편이 먼저 하자고 했었긴 오. 했는데, 매달 이제 PPT를 만들어서 저한테 그래프로 우리의 자산이 올라가는 게, 이번 달에 조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조금 참았던 결과가 그래프가 올라가는구나, 이게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니까 더 으쌰으쌰해서 돈을 그때 조금 더 모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집을 사고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집 사실 때 가장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부동산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검색해보기도 하고, 부동산 관련 네이버 카페 이런 데를 검색해보기도 했는데, 이 지역이 좋아요, 이 지역에 호재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많은데 집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부동산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데는 좀 없더라고요. 내 집 마련 기초반이라는. 집값을 봐도 그 상황에서는 이게 바닥의 가격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면 이거는 사도 됩니다. 라인을 정해주셨어요, 퍼센트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집값을 계산을 해보고 내가 사도 될 만한 한 가격으로 떨어졌는지, 월부는 3개월에 한 번씩 새로 찍어서 올라오더라고요. 최신의 부동산 경향을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예산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지부터 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대출도 요즘에는 이제 정책 대출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대출 같은 것들의 종류나 이 정도까지 대출을 받는 것이 안전하게 집을 살 수 있는 대출 금액의 범위이다, 그런 기준 같은 것도 좀 잡아주시고요. 부동산에 어떻게 전화해야 되는지, 집은 좀 어떻게 보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가격 협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계약서 특약 이런 것들도 알려주셔가지고 계약서 특약을 잘 넣어가지고 그걸로도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집을 깎을 수 있나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4천만 원. 자동차 한 대 값을 그니까. 네, 맞아요. 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인님한테 진짜 새우깡이라도 하나 사드려야겠다. 언젠가 뵙게 되면은 꼭 새우깡을 종류별로. 새우깡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트러플 맛 나는 새우깡 있거든요. 아, 네, 새우깡 알겠습니다. 블랙. 특약 계약서에서 되게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오래된 구축이다 보니까 이제 누수나 아니면 그런 배관 문제 같은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잔금위 이후에 발생한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법규에 따른다, 6개월간 매도인분들이 중대하자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특약을 넣어주셔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배관이 한번 막혔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매도인분들께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잔금 일 이후에. 네, 진짜요? 네. 완전 이미 다 끝났네. 그쵸, 네, 그쵸. 맞아요. 네. 네. 4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부모님들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서 산다고? 부모님들이 일단은 저희를 많이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가
잘 생각해서 결정했겠지라고 좀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집부터 사야 된다라는 마인드는 가지고 계셨어서 되게 믿어주시고 지지를 해주셨어요. 샀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죠. 이제 다 키웠다. 그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미 살고 있었는데 아유 이제야 다 키웠다. 집을 사니까 약간 이제야 다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대출을 8억이나 하시고 월세를 200짜리 집에 저번에 사셨잖아요. 직업이 좀 궁금해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판사, 변호사, 의사, 약사, 척척박사 이런 혹시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네, 그런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촉적 박사님 맞으시나요? 척척 박사예요. 네, 박사를. 전문직 분들은 수입이 많으시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실제로 좀 그러세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집을 사고 집을 고르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이고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는 일이다 보니까 척척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기도 하고요. 척척에 척척 해주세요, 척척 빼셔. 다시.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전문직이나 아니면 다른 직장인분들이나 다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까요? 집을 살려는 마음이 있을 때 들으면 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집을 살 여건이 안 되더라도 미리 들어두면은 집을 사는 과정이나 이런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언젠가라도 집을 살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사기 위한 그 과정 중에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들,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잡아주기 때문에 당장 내가 종잣돈이 없더라도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마인드를 구축하기 좋은, 이렇게 하다 보면 집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집을 보러 오면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한쪽 벽면을 오른손으로 짚으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고 먼저 조금 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요철이 없네 이렇게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랑 샤시가 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확장 부를 밟아보고 따뜻한 게 들어오나 그런 걸 집주인한테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샤시도 무슨 브랜드로 되어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열어보고 수리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1,000만 원 정도라고. 진짜 비싸네요? 그래서 이거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또 세이브했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샤시는 어디 건가요? LG 겁니다. LG. LG는 좋은 건가요? 전에 사시던 집주인 분께서 어머니, 아버님이 사실 거라서 좋은 샤시로 했다고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어필을 해주셔서 운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베란다를 봤는데 누수된 거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 장 안에 열어서 안에 구석이거든요. 열어서 그 안쪽을 확인해야 진짜 이 집의 끝을 볼 수 있는 거라서. 근데 그런 거 볼 때 저기 빨래도 걸려 있고 짐도 엄청 쌓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 봤을 때는 일단 집주인분 양해를 구하고 안쪽 좀 봐도 될까요 하고 조심조심 이제 가서 이제 꼼꼼히 이렇게 살펴봤던 것 결국엔 다 같아요. 물어보고 하면 열어봐도 될까요? 근데 열지 마세요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몇 억짜리 쇼핑하는데 그 정도는 요청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예. 아이 짐도 이렇게 있구나. 아이가 책을 많이 읽네요. 많이 읽혀요. 최근에 어떤 책 읽어주셨어요? 지금 나이가 약간 모든 것에 왜? 왜 안 돼요? 왜 싫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 보드게임도 즐겨 하시나요? 보드게임 정말 좋아해가지고 룰 지키고 이런 교육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져서 슬프더라도 그걸 이겨내는. 인정해야 돼. 네, 인정하고. 규칙을 자꾸 어기려고 하고 막 순서 바꾸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페어플레이 하는 방법 이런 걸 그걸 배우기 알려주려고. 이 집에 규칙도 있나요? 그건 저죠. 엄마 말 잘 듣기? 엄마 말 듣기. 거실만 봤는데 되게 집이 이쁜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는데 비용을 좀 많이 들이셨나요? 처음에 할 때는 장판이랑 벽지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고 3,000만 원 중반. 이 조명
이 조명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소파가 있으면 그 위로 내려오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내려오는 얘가 비싸지는 않거든요. 사진을 딱 이렇게 찍었을 때 이 베이지 톤의 소파랑 쿠브 조명이 내려오는 이 모양 이거를 딱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기 한번 앉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이런 건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인테리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게 취향이네, 이거 예쁘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어디서 공부를 해요?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저희 아파트 이름 플러스 인테리어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후기들을 보고 한 두세 군데 선정을 하고 비교 견적 플랫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마음에 드는 스타일 두세 개, 그 다음에 이 집 주변의 네이버 지도에다가 인테리어 업체들을 이제 찾아보면 몇 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또 요즘 열심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도.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두세 개 해서 다 조합을 해가지고 15개에다 견적을 제가 의뢰를 드리는데 최종 5개를 추려서 사무실 직접 갔어요. 그 사장님이랑 잘 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최종 한 군데 결정을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가야죠. 아, 이 벽 따라서? 네, 이제 벽 따라서 가는 거니까. 제가 그 코브 조명을 신경을 막 썼더니 저희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그럼 여기도 하나 넣어드릴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아, 이렇게. 서비스로? 네, 진짜요? 요거는 맞아요. 그냥 네, 해주셨어요. 서비스로 결국엔 사장님이랑 말이 잘 통하고 친분감이 금방 이제 올라오면 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 아주 평범하게. 아니 막 깔끔하다 진짜.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컨디션인가요? 조금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청소는 보통 어떤 분이 하시나요? 청소 이제 아, 남편분 당당. 아닙니다. 아내가 많이. 눈빛이 눈빛만 하신 것 같아요. 큰 화장실. 여기는 저희가 아기가 있어서 샤워 부스만 되어 있었는데 욕조를 시공을 해서 천장에 있는 이거는 뭔가요? 복합 환풍기라고 해가지고 네. 특히 이제 구축 아파트는 화장실 되게 춥잖아요.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드라이도 되고 환풍도 되고 제습 모드도 있고. 제습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말리고 나왔어요.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이 드라이 모드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움풍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아이를 말리고 오거나 아니면 저도 그냥 하고 그냥 밑에서 서서 이렇게 하면은 머리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편하다. 저건 얼마짜리인가요? 40만 원 정도? 생각보다 안 비싸. 근데 이제 저는 그 비용을 또 절감하기 위해서 따로 구매를 해서 인테리어 사장님께 이거 달기만 해주세요. 설치비만 조금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어요. 화장실 볼 때 확인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세면대 물이 잘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 밑에 그 배관이 이물질로 좀 꽉 막혀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약 포함이 돼가지고 그 배관 공사비를 이제 매도인 분들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 40만 원 들었다고 네, 하셨던. 맞아요. 네. 여기는 애기방. 그래서 여기도 코브 조명 이런 식으로 켜놓거든요. 아,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주방이 가장 많이 바뀐 곳이에요. 냉장고가 이 벽에 있거든요. 이렇게 열게. 이 공간이 되게 좁아서 이거를 구현해 주실 수 있는지를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많이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밀어버리고 이 공간 이렇게 딱 트여 보이게. 저기는 원래 가스 여기 있었어요. 인덕션이 있었고 개수대가 여기 있었어요. 이걸 옮기고 얘를 한 칸 옮기고 음식을 하면서 환기도 잘 되게 위치가 오히려 여기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환풍기가 따로 없으니까. 환풍기가 원래는 요 라인에 있는데 환풍기를 달긴 달았어요. 다 이게 다 네. 숨어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네네네. 보통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 드시는 편이세요? 남편이 요리를 잘해가지고 스테이크 잘 굽고 스테이크도 좋아하는데 이제 소고기니까 많이 못 해주고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이제 계란밥 좋아합니다. 아빠가 해주는 계란밥. 제가 하는 건 아니래요. 네. 진짜? 제가 계란밥을 해주면 비슷하긴 한데 이건 아니야. 제가 그래서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그냥 코브 조명. 저희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 나옵니다. 여기는 처음에 어땠어요? 이랬어요. 진짜 멋있어요. 워낙 작은 방이어서 등도 저희 여기다가 코브 안 넣었잖아요. 남편과 제가 월말 결산을 하고 부동산 공부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야 돈을 이렇게. 보통 누가 많이 돈을 더 쓰시나요? 제가 많이 쓰죠.
어머. 예전에 아. 집을 살 때 관심 단지들을 추린 다음에 사고 나서도 그 흐름이 궁금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네이버 부동산에 보이는 그런 호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기록을 하고 전달보다 떨어졌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올랐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간 하락하다가 1월 달에 이제 사고 그 후로 이제 빨강색이 더 많이 많아서. 빨갛게 해서 몇 개를 알아보신 거예요, 집을? 몇 개요? 한 80 80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달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정리를 하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달이 자산이 어떻게 증가를 하는지를 그래프로 그려서 원래 좀 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24년 6월 내 집 마련 목표를 해가지고 뭐 대출 알아보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했었는데 이제 1월 달에 매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집이 살짝 오르기도 했나요? 운이 좋게도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저희가 샀을 때보다 높은 실거래가가 찍히면은 바로 이제 아내 대절을 해서 여보 협조를 이거 보라고 하면서 그때 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협조하고 부모님한테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오. 얼마나 올랐나요? 가장 최근에 찍혔던 거는 2억 2천만 원 오른 채로 실거래가 진행됐습니다. 로또 당첨돼야지 볼 수 있는. 네, 맞네요.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4천만 원을 어떻게 깎으셨는지도. 너나이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게 해줄 수 있는 거랑 아니면 받고 싶은 거를 잘 생각을 해서 조율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이 이때까지는 꼭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매도인 분들은 특정 날짜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다른 집 알아보면 되지 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잔금 날짜를 좀 빠른 때로 맞춰 드릴 테니까 대신에 이제 가격을 좀 깎아주세요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매도인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 제안을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가격을 깎아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수를 하던 시점이 사람들이 많이 집을 안 보러 다니던 그런 겨울이기도 했고 가격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좀 많이 안 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협상을 할 때도 이 집 아니면 안 돼 이런 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저의 마음도 그랬고 그래서 안 되면은 우리 집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했었고 근데 그때 안 샀으면 많이 아쉬울 뻔했죠. 맞아요. 많이 아쉬울 네. 뻔했죠. 집을 구매하시고 정말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내 집이라는 안정감? 이거 집주인한테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제가 집주인이니까 좋은 것 같고 2년 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정책이 금방금방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동요되지 않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사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은 맞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은 맞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언젠가는 누구나 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